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홀딩스 뉴욕 증권거래소 티커 NU로 상장된 기업의 10년 생존력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미 최대 디지털 은행인 누홀딩스의 FY25 실적, 경쟁력, 그리고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10년간 이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업 분석 리포트의 FY25 기준 평가를 함께 살펴보시죠. 한 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워런 버핏은 떠났지만 남미 금융 권력은 누뱅크가 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을 보시면 FY25 4분기의 매출 49억 달러, 이는 전년 대비 45% 성장한 수치이며 순이익은 8억 9,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증명했습니다. 보라색 신용카드로 시작해 브라질 성인 인구의 62%를 장악했으며 총 1억 3,100만 명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0년 생존력 최종 등급은 A-로 평가합니다. 특히 ROE 33%, 고객수 1억 3,100만 명이라는 뛰어난 지표를 보이지만 신흥국 매크로 변동성, 예를 들어 연체율이나 환율과 같은 요인을 감안하여 최종 등급은 A-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누홀딩스의 회사 및 사업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누뱅크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비자 대출, 즉 컨슈머 크레딧 부문입니다. 신용카드와 같은 여신 상품을 통해 고객들에게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금 및 투자, 펀딩 앤드 인베스트먼트 부문입니다. 이는 고객들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관리하며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및 기타, 인슈런스 앤드 크로스셀 부문입니다. 보험 상품을 통해 고객에게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평가에서는 누뱅크가 남미 금융혁명이라는 디지털화의 메가 트렌드 위에 서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등급 어를 부여합니다. 성장 동력을 살펴보면 라틴 아메리카는 전통적으로 소수 독과점 은행이 폭리를 취해왔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금융 소외계층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등하면서 모바일 뱅킹으로의 전환이 구조적으로 폭발하고 있으며 이는 누뱅크에게 수십 년간의 성장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스마트폰 보급률의 지속적인 상승, 전통은행 대비 획기적인 수수료 절감, 그리고 금융 소외 인구의 디지털 금융 편입 가속화가 그 주요 요인입니다. 반면 구조적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남미 특유의 높은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성, 기준금리 급등락에 따른 거시 경제 취약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헤아라 약세는 달러 기준 실적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경, 헤아라 및 페소화 환율 변동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정치 및 규제 환경이 주요 리스크입니다. 평가 결론은 누뱅크가 낙후된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 위에 서 있으며 구조적 성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흥국 매크로 변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경쟁력과 시장 지위 평가에서는 누뱅크를 대체 불가능한 남미 최대 금융 플랫폼으로 판단하며 원하는 최고 등급을 부여합니다. 누뱅크는 브라질 성인의 62%, 약 1억 1,3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앱으로 자리매김하며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구축했습니다. 고객 획득 비용인 CAC는 단 $1 수준으로 극도로 낮으며 고객당 평균 매출인 ARPAC은 $15로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시장 장악력은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한 예금, 신용카드, 투자, 보험을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슈퍼앱 전략으로 고객 이탈률이 매우 낮아 강력한 락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모델을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도 빠르게 복제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 압력도 존재합니다. 멕시코 및 콜롬비아 확장을 위해 고금리 예금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메르카도 리브레의 멜카도파고와 같은 대형 핀테크 및 현지 전통은행과의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술력 및 파이프라인 평가입니다. 누뱅크는 클라우드와 AI로 구현한 극강의 비용 효율성을 바탕으로 등급 어를 받았습니다. 핵심 기술 경쟁력을 보시면 100%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통해 오프라인 지점 유지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FY25 4분기 효율성 비율은 전통은행이 도달할 수 없는 19.9%까지 낮추며 업계 최고 수준의 비용 통제력을 증명했습니다. 전통은행의 평균 효율성 비율이 5,060% 수준임을 감안할 때 누뱅크의 19.9%는 구조적 비용 우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방대한 결제 및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한 자체 AI 신용평가 모델은 브라질 시장 평균보다 낮은 연체율을 방어하는 핵심 무기입니다. AI 기반 리스크 관리는 신흥국 대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차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평가에서는 성장률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은 뛰어난 재무 성과로 등급 어를 부여했습니다. FY25 총 매출은 1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성장하며 압도적인 외형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FY25 순이익은 2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 본격적인 이익 창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 ROE는 33%로 글로벌 최우량 금융기관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높은 자본 효율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험 조정 NIM은 10.5%로 막대한 위험 조정 순이자 마진을 통해 수익의 질 또한 우수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419억 달러의 탄탄한 예금 잔고는 자금 조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과 순이익 모두 우상향 추세가 명확하며 FY25 4분기에는 매출 49억 달러, 순이익 8억 9,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 모멘텀이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19억 달러의 예금 잔고를 기반으로 자본 조달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자본 적정성 지표 역시 매우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및 리스크 평가에서는 훌륭한 경영진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신용 사이클 리스크를 감안하여 등급비를 부여합니다. 경영진 역량을 보면 창업자 데이비드 벨레즈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누뱅크는 설립 이후 한 번도 성장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4년 말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전량 매각한 사실은 기반 투자자 심리에 일시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버크셔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으로 해석되며 회사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핵심 신용 리스크로는 개인 신용카드와 무담보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90일 이상 장기 연체율, 즉 NPL은 7.0% 수준이지만 경기 침체 시 급등할 수 있는 신용 사이클 리스크가 최대 약점입니다. 브라질 및 멕시코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경우 NPL의 급격한 상승은 수익성의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NPL은 7.0%로 경고 임계치인 8.5%의 다소 여유가 있지만 무담보 대출 비중이 높아 경기 민감도가 높습니다. 또한 규제 강화, 예를 들어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같은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평가 결론은 경영진 역량은 최상위이나 남미 무담보 대출 포트폴리오의 연체율 리스크는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전체 등급을 어에서 B로 제한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제 누홀딩스의 10년 생존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핵심 평가축을 기준으로 종합 분석한 누홀딩스의 10년 생존력은 A-로 평가됩니다. 압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거시 경제 리스크가 최종 등급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각 평가축을 살펴보면 산업구조는 남미 전통 금융의 폭리를 깨는 디지털 혁명으로 수십 년의 구조적 성장 기반을 갖춰 A등급입니다. 경쟁력 및 시장 지위는 1.3억 명 고객을 확보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객 충성도와 락인 효과로 A등급입니다. 기술력은 지점 없는 클라우드 인프라로 극강의 비용 효율성 19.9%를 구현하여 A등급입니다. 재무 건전성은 FY25 순이익 29억 달러, ROE 33%의 압도적인 수익 창출력으로 역시 A등급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리스크는 브라질 매크로 불안 및 무담보 대출 연체율, 즉 NPL 7.0% 리스크가 상존하여 B등급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누홀딩스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성과 성장을 동시에 잡은 남미의 절대 강자이지만 신흥국의 거시 경제 파도, 특히 연체율이라는 파도를 넘어야 하기에 10년 생존력은 A-급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기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제안드립니다. 이는 누홀딩스의 투자 포지션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긍정 신호로는 효율성 비율이 19.9%로 진입하여 극강의 비용 통제력을 증명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담보 대출 리스크 해지를 위한 유담보 대출, 식유도 랜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포트폴리오 고도화의 신호로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누홀딩스의 미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분석 자료는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한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다음 기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